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어온 타다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놨죠.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와 파장이 큰 판결이기 때문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타다 논란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죠.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논란의 출발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입니다. 이때 타다가 처음 출시가 됐고요. 곧바로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듬해 그러니까 작년 2월에 타다를 만들어 운영한 이재웅, 박재욱 대표를 고발합니다.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검찰이 이들을 지난해 10월 기소를 했고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 사이에 국회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발의돼 소위까지 통과한 뒤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또 타다 금지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타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콜택시가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인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택시 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렌탈 요금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여서 이건 택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회사가 한두 명을 타라고 마케팅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현황 보고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단기 렌탈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 주장은 타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타다 측이 지금까지 이거는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죠. 해왔으니까요. 법원이 그 손을 들어준 셈인데, 자, 그런데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거를 뭐 콜택시라고 생각하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도 그런 주장을 했다 그래요. 승객들도 그렇게 여기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게 택시인가 아니면 렌탈인가라고 했을 때 이번은 법원의 판단은 그냥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렌탈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판단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택시랑 동일하게 유사 택시 영업을 하는 것, 이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한 거는 이 행위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해보자는 거였고 법원은 그거보다는 이게 택시냐 렌탈이냐 이걸 법리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였고 이제 렌탈로 판단한 거죠. 네. 택시가 아니라 렌터카다. 네네. 그 주장에는 역시 신종 사업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법적 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사실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유권 해석적으로는 택시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 국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건 택시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이미지가 달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법원은 이건 렌탈이 맞네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승객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뭐 그게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IT 벤처 업계들은 뭐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혁신 모바일 앱을 이용한 어떤 신산업의 출현에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판결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면허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택시에 부여한 면허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유지되지 말 것이냐의 문제였고요. 사실 타다 쪽에서는 이 면허제 자체를 허물자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죠. 면허제 자체를 허물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야 이게 확실하게 바뀐다라는 주장이었고요. 근데 이 면허제라는 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기존의 사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어서 정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법원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만 놓고 보면 이건 렌탈이니까 합법이네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택시 면허제를 혁신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앞서 애국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잖아요. 그 법안이 바로 상생 협력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25만 대의 유상운송 영업 택시의 대수를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택시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너무 늘어나면
사업 자체가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이 숫자는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제도권 안으로 타다도 들어와라. 대신 새로운 서비스는 새로운 방식으로 요금을 받고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추가 요금을 받게 해주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용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원하면 더 돈을 많이 내고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게 그 박홍근 의원이 발의했던 상생 법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지금 국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으니까 예. 이 법사위에 계류된 걸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토부는 지금 이번 판결 이후에 지금 방향을 정한 거죠. 예. 지금 교수님께서는 상생협력법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소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가기 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죠. 네. 이 법이 타다금지법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불리기에. 그렇게 불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타다금지법으로 하는 게 타다를 막는 게 아닙니다. 네. 타다를 막는 게 아니고 타다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되 그 규제는 최소화해주겠다는 겁니다. 아, 기존의 택시처럼 규제하는 게 아니고 마음껏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줄 다만 공급 대수는 정부가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좀 그 CG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지금 이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져 있냐 하면 현행법에서는 렌트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 운전자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외 조항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시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정안은 여기다가 관광 목적에 대여해야 한다는 게 추가돼 있고요. 네네. 또 6시간 이상을 대여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의 타다는 사실은 저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타다는 지금 운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명 이상 또 6시간 이상 네. 이 규정이 이제 사실은 지금처럼 한두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예. 이게 타다 금지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정부가 얘기한 건 뭐였냐면 그렇게 금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차들이 한두 명도 탈 수 있도록 플랫폼 택시라는 새로운 제도 안에 예.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 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제도 안에 들어와라라는 얘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타다 측은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어쨌든 공급 대수는 앞으로 점점 줄이거나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타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증차를 하고 싶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증차하는 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 부분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번 판결이 타다 법안 개정안 네네. 그곳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까? 일단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국민들이 이용자가 지지하는 편이 있고 예. 또 사업자가 반대하는 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용에 대한 찬성론이 높아지니까 일단 그 법이 법사위에 바로 통과가 될지는 동력을 잃은 거죠. 동력을 잃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러다 보니 총선 전국 들어가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은 더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갈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 목소리는 어디를 향하냐면 결국은 국토부를 향하게 되죠. 예. 그럼 국토부 입장에서는 다시 입법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국토부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타다 시스템 자체도 무죄라는 판단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저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통과되기까지 동력을 좀 잃었다고 봐야죠. 잃었다고 봐야 되겠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지금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총궐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앞으로도 격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좀 잠잠했던 이유는 어쨌든 법원에서의 법리적 판단이 남아 있으니까 그 판결을 보고 이후에 각자의 대응책을 취하겠다 했는데 네. 법원이 일단 합법으로 판단을 내렸으니까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더욱더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건 이 반대가 그냥 반대가 아니라 정말 물리적인 충돌까지 갔을 때 이때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 그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한 가지 정도 네네. 질문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교수님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신산업 측과 네.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과 다 협의를 통해서 만든 게 바로 상생 협약이었고요. 예. 그게 이런 겁니다. 이용자 편익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고, 예. 기존의 사업자의 빠져나가는 출구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돈을 벌게도 해줘야 되겠고, 이 모든 거를 다 만들자니 결국은 면허제 자체는 유지를 하되 그 총량 안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만들자. 그게 바로 국토부가 만든 플랫폼 택시 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 그 플랫폼 택시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금씩 양보해 주느냐. 여기에 이제 해법의 관건이 있다고 봐야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용자 편익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소비자들은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